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탄지로와 네즈코가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의 주인공 남매인 탄지로와 네즈코, 둘은 귀살대 검사와 혈기라는 대척점에 있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한 끈끈한 우애로 큰 감동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 반대로 둘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산속 대대로 숯을 파는 카마도 집안에서 태어난 탄지로와 네즈코. 탄지로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건강한 몸을 지녀 몸이 병약한 아버지 대신에 나무를 해 마을에 팔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반면에 장녀인 네즈코는 어릴 때부터 아주 병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탄지로는 네즈코의 몸이 이렇게 허약한 게 자신을 닮아서 그렇다며 항상 미안해했지만 네즈코는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자신을 더욱 속상하게 했죠. 네즈코는 몸은 허약했지만 장녀로서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넘쳐났기에 항상 동생들을 돌봐주었고 동생들도 그런 네즈코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빠 탄지로는 탄지로와 네즈코가 사춘기가 오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엄마마저 그 충격으로 인해 몸져 누워버리게 되었죠. 그의 탄지로 네즈코는 각자 가족들을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탄지로는 더욱이 일을 열심히 했고 네즈코는 가족들에게 더욱 헌신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탄지로가 솥을 팔고 밤 늦게서야 집에 도착을 했는데 캄캄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집안에서 어떤 소란이라는 소리와 피냄새가 탄지로의 코를 찔렀고 집에 산적이나 맹수가 들어온가 싶은 마음에 다급하게 뛰어들어갔죠. 그러자 어둠 속에서 어떤 짐승이 동생들을 뜯어먹는 듯 했고 탄지로는 분노에 차서 도끼를 들고 그 짐승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무언가가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에 단전에서부터 뜨거움이 끓어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기묘한 호흡을 하며 그 짐승을 발각이 베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또 한 마리의 짐승이 느껴졌고 탄지로는 한 마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며 그 짐승을 향해서도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다 보니 완전히 베어내지 못했고 그 짐승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죠. 탄지로는 놓치지 않겠다며 뛰어나가 그 짐승을 추격했고 추격 끝에 절벽 가까운 곳까지 몰아세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자 탄지로는 눈물을 흘리며 네가 죽여버린 내 가족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 너도 죽어버려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그 짐승을 베었죠. 그런데 그 순간 달빛에 비친 그 짐승 얼굴을 봤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동생 네즈코였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 순간 네즈코가 딛고 있던 땅이 파스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네즈코에게 손을 뻗으며 안돼 네즈코 내 손을 잡아 라고 소리쳤지만 네즈코는 탄지로가 뻗은 손을 거부하며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절망하다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다시 집을 향해 뛰어갔죠. 그런데 집 앞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고 탄지로는 그를 경계하며 당신은 누구시냐고 했습니다. 그의 그 남자는 자신의 투명과 기후 귀살대 검사로 혈기가 이 부근에 출몰했다는 걸 알게 되어 이곳에 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자 혈기는 네가 그렇게 한 건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여자 혈기라니 그게 무슨? 이라고 당황했습니다. 기우는 자신이 이곳에 왔을 땐 몸이 갈갈기 베어 죽어가던 여자 혈기 한 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이 집에 살고 있던 여자인 것 같았다고 했죠. 탄지로는 설마 라고 하며 집에 들어가 보자 달빛에는 자신의 엄마의 옷과 공중을 흩어져 나가는 재가 비춰져 보였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아까 자신이 배웠던 건 짐승이 아닌 자신의 엄마였고 자신의 엄마가 혈기가 되어 자신의 동생들이 해친 것을 깨달았죠. 탄지로는 그의 구역질이 나오면서 구토를 했고 기우는 유감스럽다고 하며 뒤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도끼를 들어 스스로 자신의 목을 베려고 했고 기우는 무시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탄지로의 팔목을 걷어차 도끼를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이제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자신은 가족을 2명이나 죽인 페루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기우는 그의 자신이 상할 바는 아니지만 보아하니 넌 혈가된 가족으로부터 다른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죄가 있다면 그건 네가 아닌 너의 가족을 혈기로 만든 그 녀석에게 모든 죄가 있는 거라며 이런 비극이 원통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너 자신에게 풀기보단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원흉에게 풀어라고 했죠. 그래 탄지로는 내 가족을 혈기로 만든 녀석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기우는 그는 바로 태초의 혈기 무잔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무잔이라는 녀석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그러자 기우는 그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귀할대 검사들이 그를 수백 년간 찾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탄지로의 단련된 몸과 혈기를 도끼 한 자루로 변했다는 것을 보고 검사로서 재능이 있어 보였고 그에게 귀할대 검사를 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해봤죠. 탄지로는 알겠다고 하며 기우가 소개시켜준 교육자인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가족들을 제 손에 죽였다는 죄책감에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그 마음을 혈기 자체에 대한 분노로 표출했고 사콘지의 눈에 탄지로는 귀할대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입이며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겠다며 교육을 시작했죠. 탄지로는 증오라는 감정에 잠식되어 어서 빨리 강해져 혈기들을 죽여버리고 싶었고 그 원동력은 탄지로의 잠재력을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지로는 산에서 수련하고 있던 중 어떤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한 소녀가 혈기에 쫓겨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혈기를 보자 눈이 뒤집혔고 그대로 뛰어가 그 혈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탄지로에게는 일륜도가 없는 상황. 혈기는 탄지로의 일반 검에 베어 쓰러졌고 고통스러워했는데 탄지로는 그 혈기의 비명은 마치 자신이 이전에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덮어주는 데 했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탄지로는 한참을 그 혈기를 잔혹하게 갈갈이 베어놨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콘지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내며 그 혈기를 소멸시켰습니다. 사콘이는 탄지로에게 이렇게 혈기와 맞닥뜨려 대치를 해보니 어떠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씩 웃으며 아주 기분 좋네요 라고 했죠. 그때 탄지로가 구해준 여자아이 마코모가 자신도 귀할대에 들어가고 싶다며 자신의 부모가 방금 그 혈기에게 살해당한 뒤 저를 쫓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사콘지는 아무래도 탄지로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와 함께 수련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에 거둬들였고 마코모와 탄지로는 함께 호흡을 배우기 시작했죠. 마코모 역시 탄지로로 인해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사콘지의 수업에 잘 따라갔고 그 둘은 1년여 동안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들이 강해지자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그저 혈기를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죠. 탄지로는 마코모와 함께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잔혹하게 베어 죽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 선별시험장에서 가장 강력한 혈기인 손도깨비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손도깨비는 탄지로의 눈에 설어있는 강력한 증오심을 보고 왠지 오싹해지는 기분까지 들었지만 손도깨비는 그래봤자 어린 꼬마 녀석들 아니냐며 여러 개의 팔을 날려 공격을 했죠. 엄청난 공격에 마코모와 탄지로는 나가 떨어지게 되었고 탄지로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마치 세상이 시뻘겋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몸이 미친듯이 뜨거워졌고 그저 저 혈기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손도깨비는 그런 탄지로의 모습에 뭔가 방금 전까지의 모습과 다름을 느꼈고 탄지로가 움직이자 그 스피드를 눈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도깨비는 자신의 주먹을 탄지로에게 무수히 뻗어봤지만 어째서인지 탄지로는 너무나도 쉽게 피했고 어느새 자신의 눈앞까지 다가온 뒤 칼을 휘둘렀죠. 손도깨비는 목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며 이런 검술은 처음 본다며 설마 이 자식 희귀혈을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끝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또 혈기는 어디 있느냐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혈기가 퇴치됨에 따라 시험을 종료한다는 알림이 있었죠. 탄지로의 이마에 피가 마르자 탄지로도 어쩐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마코모와 탄지로는 그렇게 선별시험을 통과해 귀할대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되돌아가 네이코는 어둠만이 적막한 어떤 숲에서 눈을 떴고 저벅저벅 산을 타고 하염없이 걸었죠. 네이코는 걷는 도중 극심한 두통이 일어나며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오빠인 탄지로가 도끼를 들고 미친듯이 자신의 엄마를 베었고 그 주변에는 자신의 동생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그 충격에 자신은 집에서 빠져나와 도망쳤는데 탄지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고 끝내 절벽에서 자신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는 게 기억이 났죠. 그 기억에 하염없이 울고 있던 네즈코. 그 순간 어디서 인기척이 났고 귀살대 검사가 여기 약해 빠진 혈기 한 마리 발견 성과를 올릴 수 있겠군 이라며 네이코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네이코는 그의 눈을 질끈 감았고 베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자신에게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고 눈을 떠보니 그 검사는 큐브 스테이크처럼 온몸이 갈갈기 조각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새하얀 모습을 하고 있는 혈기가 걸어 나오며 너는 혈기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대로 개죽음 당하고 싶어? 기껏 두 번째 삶을 얻었는데 말이야 라고 했죠. 네이코는 자신을 노린 이들은 누구며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그 혈기는 자신의 이름은 루이, 부자님의 은혜로 혈기가 되었고
지금은 이 나타공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검사는 귀살대에 속해 있는 인물로 귀살대는 우리 혈기들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조직이라고 했죠. 루이는 네즈코에게 자신의 보금자리로 가자고 했고 네즈코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혈기들이 물을 지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루이는 자신의 힘없는 혈기들 도와 힘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혈기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인간 시절에는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혈기가 되어 인간 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코도 그러고 보니 자신이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본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 이렇게 대화해본 것도 이례적이었기에 다 혈기가 된 덕분인가 싶었죠. 루인 네즈코에게 너는 혈기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니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너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귀살대에게서 몸을 지키기 위해 수련하자고 했고 네즈코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루인은 네즈코를 수련시키면서 알게 된 것이 네즈코는 인간을 먹고 싶어하는 충동이 없다는 것과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몰랐던 순둥이였지만 어느새 아빠 거미혈기와의 격투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네즈코와 혈기술을 사용할 줄 몰랐고 네즈코는 자신도 혈기술을 써보고 싶다며 칭얼거렸죠. 루이는 언젠가는 분명 너도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며 응원해줬습니다. 그 후 네즈코는 가끔씩 나타공을 찾아오는 귀살대 검사를 상대하며 그들을 죽였고 루이와 함께 그곳에서 1년 넘게 지내며 다른 거미 혈기들과도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죠. 네즈코는 원래부터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에 이들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게 되었고 처음에 자신처럼 귀살대 검사에 쫓겨온 혈기들을 구해주며 가족의 일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네즈코는 인간 시절에 아픈 기억을 잊고 새로운 혈기의 삶에 만족했으며 이런 일상이 영원토록 유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날 나타공사에는 엄청난 귀기를 가진 누군가가 찾아왔고 네즈코는 그와 마주치자 뭔가 황홀한 기분과 함께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황급히 루이와 다른 혈기 띄어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고 네즈코에게도 빨리 무릎을 꿇으라고 했죠. 네즈코는 그의 어리둥절하며 무릎을 꿇었고 루이는 바로 이분이 태초의 혈기자 우리들의 아버지 무자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님, 내 아이들아 잘 있었니? 라고 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네즈코를 바라보더니 그래 네가 바로 네즈코구나 반갑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나타공원 산에 있는 거미 일가를 보러 온 무자는 네즈코를 보고 어쩐지 특이한 느낌을 받았죠. 네즈코는 무잔에게 당신이 저를 혈기로 만들어준 분인가요? 왜 저를 혈기로 만든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무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인간 시절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죠. 무자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평생을 불치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고 그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였죠. 그러다가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혈기가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건강한 몸, 오히려 인간보다 더 강한 몸을 가지게 되자 그때의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의 피는 다른 인간들도 혈기를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처럼 아프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병을 치료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 삶을 얻게 되어 자신에게 감사를 했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타인에게 감사를 받자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구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혈기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들 역시 혈기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속 허름한 집에서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너를 보고 혈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네즈코는 그의 말을 수긍하며 자신이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지니게 된 건 바로 무잔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거냐고 물었고 무잔은 말을 이어나갔죠. 자신이 만든 혈기는 불로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을 잡아먹고자 하는 욕구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기에 많은 혈기들이 처음에 인간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첫 식욕을 해소한 후에는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동물의 피를 먹으며 살인을 억제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처음 혈기가 되었을 때의 모습만을 생각한 귀살대라는 조직은 우리를 말살해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물론 자신이 만든 혈기로 인해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혈기가 된 이들이 누릴 앞으로의 행복에 비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차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간을 잡아먹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건 새로운 혈기의 시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자신의 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혈기로 만들어 차별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네즈코와 루이 그리고 거미 일가의 혈기들은 감동받아 박수를 쳤고
무자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죠. 무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우리의 동족들을 죽이는 귀할 때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그것에 강하게 수긍을 했고 다시 새롭게 얻은 이 가족들을 그들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한편 탄지로는 귀할 때 선별 시험이 끝난 후 여러 혈기들을 마코모와 함께 대치하며 나아갔고 혈기들을 죽이는 것만이 마치 자신의 인생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지로는 나타공산으로 가라는 임무를 받고 그곳을 향해 갔고 마코모 역시 함께하게 되었죠. 탄지로가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많은 귀할대원들이 죽어있는 상황, 곳곳에 있는 흔적으로는 한 마리의 혈기가 아닌 여러 마리가 있다는 걸 알았고 긴장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앞에 귀할대 복장을 입고 있는 무리가 보였고 마코모가 그들의 몸에 상처가 있는 거 보자 도와주러 뛰어갔죠. 그런데 그 순간 그 귀살대원들은 마코모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탄지로는 순간적으로 마코모를 밀어 그들의 공격에서 회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코모는 왜 같은 편이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소리쳤지만 그 귀살대원들은 힘겹게 입을 열며 자신들은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 중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몸만 움직이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 움직임을 거부하려고 하면 뼈가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탄지로 마코모는 조종당하고 있다고 나나 같은 편이며 인간이 이들을 베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의 칼을 막아내기만 해야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검사가 난입하더니 그 귀살대원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렸고 탄지로가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냐고 같은 귀살대끼리 이래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난 귀살대 최고 계급인 주의 자리에 있는 풍주 시나즈가와 사내입니다. 이 자들은 이미 혈기에게 조종당하며 같은 편이 귀살대로 공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배워내도 되는 쓸모없는 녀석들이라는 거지. 마치 혈기와 한통속이 되어버린 모습이잖냐? 라고 했죠. 탄지로는 너무나도 엄격한 그의 발언에 긴장하며 그를 자세히 봤는데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기에 지금껏 얼마나 숱한 싸움을 겪어왔는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혈기에 대한 증오 그 자체만이 가득 느껴졌죠. 사내미는 일단 이 거미줄로 조종하고 있는 녀석을 잡아 죽여야 하며 이 산 곳곳에 혈기들이 있으니 모두 흩어져서 혈기를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알겠다며 그대로 뛰어나갔고 마코모 역시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갔죠. 탄지로는 특유의 후각을 사용해 아까 전 귀살대를 조종하던 실의 냄새를 분간했고 그대로 멀리서 조종하고 있던 엄마 검의 혈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혈기와 맞닥뜨리게 되자 곧바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불의 호흡을 사용해 엄마 검의 혈기의 목을 베어내버렸죠. 그때 둔탁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바라보니 덩치가 상당히 큰 아빠 검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 검열기가 퇴치를 당하자 엄청난 분노의 표현을 했고 용서하지 않겠다며 탄지로에게 주먹을 날렸죠. 매성 공격의 탄지로는 방어를 했음에도 온몸이 저려왔고 저 주먹을 전통으로 맞게 되면 뼈가 박살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 혈기가 틈을 주지 않고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고 탄지로는 그 주먹을 칼로 막았지만 나라가 나무에 부딪힌 후 머리에서 피가 주르르 흘렀죠. 그러다 탄지로의 몸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눈앞이 시뻘개지며 불의 호흡이 뒤틀려 기묘한 호흡이 나왔습니다. 피해 호흡 제1형. 탄지로의 몸은 광분한 상태로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었고 기존 불의 호흡의 검술이 변해 마치 칼에 피가 휘감겨 있는 듯 했죠. 아빠 혈기는 그 정도 검술은 그냥 튕겨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며 양팔로 칼을 쳐냈는데 탄지로의 칼날이 그 양팔을 잘라버린과 동시에 아빠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빠 검의 혈기는 아직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라고 눈물을 흘리며 소멸해갔고 탄지로는 흥분 상태로 다음 혈기를 향해 뛰어갔죠. 한편 마코모도 마주치는 혈기들을 베어내고 있었는데 순간 옆에서 발차기가 날아와 겨우 막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의 나라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지금까지 마주친 거미 혈기들과는 다른 소녀 혈기였고 격투에 꽤나 재능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마코모는 근접전을 상대하는 데 유리한 방어와 동시에 카운터 공격에 능한 물의 호흡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코는 아직은 실력이 출중한 검사의 실전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선적인 공격은 흘려지며 몸에 상처를 입었고 끊임없이 압박을 받는 상태였죠. 네이코는 마코모에게 베인 상처가 조금씩 회복이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목이 아슬아슬하게 베일 뻔했고 마코모는 더더욱 이 혈기는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이코는 점점 지쳐왔고 마코모가 물의 호흡을 시전하며 최후의 공격을 하려는 순간 어떤 거미 혈기가 네주코의 앞을 가로막으며 대신 목이 베었고 네주코 어서 도망가. 지금 귀살대 검사들에게 많은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어. 믿었던 아빠마저 이마에 흉터가 있는 귀살대원에게 패배했단 말이야 라고 하며 울었죠. 네이코는 눈앞에서 가족같은 혈기가 죽고 자신에게 항상 엄격하지만 따뜻하게 대해주던 아빠 혈기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에 사무친 보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코모는
너희 가족들이 죽은 것만큼 우리 귀살대원들도 많이 죽어서 말이지 라고 하며 네이코를 향해 검술을 날렸고, 네이코는 순간 눈을 번뜩이며 우리가 사는 곳을 먼저 습격한 건 너네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이코의 베인 상처에서 흐른 피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혈깃을 폭혈이 시전되게 되었죠. 네이코의 피는 폭발하며 커다란 불길이 일어났고 그 불길은 마코모의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코모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네이코는 그 틈에 뛰어가 마코모의 가슴을 손톱으로 꿰뚫어 버렸죠. 그때 안돼 마코모!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네이코는 또 다른 귀살대원인가? 하며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오빠인 탄지로가 있었고 탄지로는 네이코와 눈이 마주치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네이코? 어떻게 네가? 네이코는 탄지로가 아빠 혈기를 죽인 검사였다는 것과 그가 귀살대 옷을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 씨의 엄마와 동생들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모자라 새로 얻은 자신의 보금자리까지 부숴버리려고 한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증오심이 끌어올랐죠. 그 순간 루이가 튀어나와 네이코의 앞을 막아섰고 탄지로에게 거미줄 혈기술을 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를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공격을 피할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탄지로에 다가가는 거미줄을 사네미가 바람의 호흡으로 베어버렸고 오 하요노 네가 이번 메인 요일이구나 라고 하며 씩 웃었습니다. 루이는 사네미와 탄지로를 보고 둘 다 만만치 않은 녀석들이란 걸 느꼈고 특히 사네미의 기운에서는 주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사네미는 루이에게 네가 여기서 혈기들 데리고 가족놀이를 하고 있다는 녀석이냐? 혈기가 가족이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 말 듣자 루이가 억지로 네이코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 이곳에 데리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루이는 대꾸 없이 그저 거미줄을 그들에게 날렸고 사네미의 탄지로는 빠르고 날카로운 검술로 그 거미줄을 갈각이 베어낸 후에 루이의 팔 하나를 날려버렸죠. 네이코는 자신들 중에 가장 강한 루이가 밀리는 모습을 보자 자신이 어떻게든 저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아까 그 혈기술을 써보려고 집중을 해봤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네미는 슬슬 이 녀석을 베어내고 저 개지 혈기도 죽여버려야겠군 이라고 했죠. 그러나 탄지로는 잠깐만요 풍류님 저 여자 혈기는 이라고 하며 사네미를 막아섰고 루이는 그 틈을 타 거미줄로 갑자기 네이코를 묶었습니다. 네이코 너라도 꼭 살아라. 너는 우리와는 다른 느낌을 가진 혈기들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혈기니까 이라고 했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뒤쪽으로 쏘았죠. 네이코는 안돼 루이 라고 했지만 거미줄에 묶여 사네미와 탄지로부터 멀리 날아갔고 공중에 있던 네이코는 사네미가 루이의 목을 쳐내는 걸 보며 산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분노와 자신의 무력감에 눈물을 펑펑 흘렸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귀살대 녀석들과 오빠를 꼭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죠. 사네미는 쳇 한 마리는 놓쳤나? 너 그 녀석 역시 약해 빠졌으니 얼마 안가 귀살대에게 죽임을 당하겠지 라고 하며 뒤를 돌아 가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여전히 패닉이 된 상태 네이코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네이코가 자신의 소중한 동료인 아코모를 죽였다는 것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고 자신이 또다시 네이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역시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소중한 동생이 끔찍한 혈기가 되었고 평생을 인간을 잡아먹어야 하는 살인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오빠로서 네즈코를 그 혈기의 삶에서 해방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나타공원 산의 임무가 끝나고 하요노의 혈기를 퇴치했다는 것에 우베야시키 당주가 사네미와 탄지로를 불러 그들의 공로에 감사했고 이후 사네미와 탄지로는 함께 식사를 했죠. 왠지 살벌한 분위기를 가진 사네미였기에 탄지로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불편했고 사네미는 대뜸 탄지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타공원사에서 놓친 여자를 교환은 아는 사이냐? 탄지로는 그 말 듣자 엄청나게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사네미는 그런 탄지를 보고 역시 그랬었군. 자신이 아는 사람이 혈기되거나 혈기 쪽에 붙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때 사사로운 정 때문에 그들을 처리하지 못하다가 인간들이 더욱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귀살대라면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혈기에 관련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설령 가족이라도요? 라고 물었고 사네미는 이를 부득 깔면서 그래 가족이라도 라고 한 뒤 밥을 그만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사네미 단호한 말에 귀살대 줄 정도 되려면 이 정도의 정신력을 가져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때 옆에 껴서 밥을 와구와구 먹고 있던 연주 미츠리가 사실 시나즈가와 씨는 귀살대에 들어오기 전에 가족들 중 남동생을 빼고는 전부 혈기에 살해당했대. 그래서 시나즈가와 씨가 그 혈기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혈기는 자신의 엄마였다고 해. 정말 끔찍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탄지로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었구나. 사네미 씨가 혈기를 극도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한편 네이코는 나타공원 산의 절벽에서 떨어진 뒤 도에서 울면서 도망쳤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고 네이코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귀기에 이끌려 한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은 신비스러운 느낌이 가득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한 인물에게 숭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설교가 시작되고 자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행을 없애는 기적을 행하는 자라며 얼음을 손에서 만들어낸 눈꽃처럼 흩날리게 했죠. 네이코는 그것이 혈기술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면서 황홀해 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 도우마는 새로 이곳을 찾아온 소녀가 있다며 네이코를 반겼고 네이코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네이코는 그 방에 들어가자 도우마는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고 너도 알다시피 나도 너와 같은 혈기이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지금껏 만난 혈기는 루이 일가가 전부였고 혈기들끼리는 다들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았기에 그런 도우마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죠. 도우마에게는 천부적인 여자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게 만드는 일종의 페로몬이 있었고 인간이나 혈기할 것 없이 도우마에게 이끌려 매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이코는 그렇게 만세근학교에서 지내면서 신도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만세근학교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신도들이 들어오는데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도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죠. 심지어 어제 친하게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다음날에는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간부에게 물어보니 이곳은 종교시설이다 보니 당연히 어떤 날에는 출석을 했다가도 어떤 날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도우마님과의 면담에서 행복을 얻은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죠. 그러자 네이코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우마는 네이코를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불러냈고 네이코는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도우마는 좀 더 우리가 친해질 시간이 되었다며 네이코에게 다가갔고 네이코는 멀뚱멀뚱 도우마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도우마는 우선 그 방으로 들어오는 문을 얼음 혈기술을 사용해 얼려버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도우마는 친해지려면 우선 하나가 되어야겠지? 라고 하며 네이코를 껴안으려고 했고 네이코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우마는 얼음 혈기술을 사용해 네이코의 발목을 묶었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죠. 도우마는 반항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지금은 불청객이 온 듯해서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 라고 웃으며 껴안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얼음으로 잠긴 방문이 부서지며 누군가가 도우마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는 다시 일어나면서 몸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여전히 인사가 거칠군요 아카자공이라고 했죠. 네이코가 그쪽을 보니 한 혈기가 있었고 그의 눈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네이코는 이런 거물의 혈기들끼리 싸우는 건가? 라는 생각에 긴장하며 침을 꼴깍 삼켰는데 도우마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웃으며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아카야는 이 여자 꼬맹이는 내가 데려간다 라고 했고 도우마는 당신이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다니 드문 일이군요. 드디어 여자의 맛을 알게 된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카야는 정색을 하며 내가 네 놈과 똑같은 줄 아느냐고 이건 부장님이 직접 내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했죠. 도우마는 잠시 생각이 잠긴 뒤 저 여자 혈기는 내가 꼭 잡아먹고 싶었는데 부장님의 명령으로 왔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네이코를 만세근학교에서 데리고 나왔고 네이코는 저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귀찮게도 부장님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라고 해서 말이야. 난 약한 녀석은 딱 질색이니까 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면 곧바로 다시 도우마에게 던져주겠다 라고 했죠. 한편 탄지로는 유각에 혈기가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듣고 그곳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먼저 가서 조사를 하고 있던 음주이 탱게는 이곳에 있는 혈기는 상현일 가능성이 있기에 쓸만한 녀석들로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었죠. 그에 최근에 실력이 아주 좋은 탄지로와 사네미의 동생인 시나즈가와 게냐가 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게냐와 처음 마주치고 풍주님은 동생이 귀살땡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형제끼리 귀살때라니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게냐는 뭔가 사연이 있는 얼굴로 형은 자신을 자꾸만 이 귀살때에서 쫓아내려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게냐는 과거 어느 날 밤 형제들과 있다가 어떤 짐승에 습격당했고 자신 빼고 다른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형인 사네미가 그 짐승을 죽였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짐승은 자신의 엄마였고 자신도 모르게 형에게 왜 엄마를 죽였느냐며 살인자라고 실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 형은 자신의 곁을 떠나 귀살대원이 되었고 자신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차가워지자 형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그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아 후회했다고 했죠. 그렇게 형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귀살대원이 되었지만 형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고 인정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신의 실적을 쌓아 주의 자리에 올라간 뒤 형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게냐에게 이번 임무를 끝내고 나면 꼭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응원했죠. 그렇게 도착한 유가 이미 탱게는 다키 유타로 남매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탄지로와 게냐는 곧바로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탱게는 혼자서는 너무나도 버겁던 상황에 온 지원군이라 다행으로 느꼈고 그들에게 자신이 규타를 맡을 테니 다키를 맡아주라고 했죠. 탄지로와 게냐는 알겠다며 곧바로 다키를 향해 공격을 했는데 다키는 확실히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혈기들보다 강한 신청력을 가졌고 그녀가 날리는 오비는 강철과도 같은 강도였기에 칼로 베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게냐의 공격은 다키에게 거의 통하지가 않은 정도였고 다키는 게냐를 오비로 압박해 몸 이곳저곳을 상처 입혔죠. 탄지로는 게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이 혼자서라도 다키를 감당해냈다고 생각하고 불의 호흡을 써서 다키를 공격해봤지만 탄지로 역시 다키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오히려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상황을 원했고 탄지로는 곧바로 이전에 느꼈었던 감각 피해 호흡을 이끌어내 한층 빨라진 광전사 모드로 변했죠. 다키는 갑작스레 탄지로가 자신의 오비를 베어내버리자 당황했고 탄지로의 검술은 자신의 목까지 날려버릴 만큼 매섭고 위력적이란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비로소 혼자서 다키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우지 탱긴이 규타로에게 한껏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어떤 총알이 날아가 규타로의 몸을 관통했고 그 관통된 부분에서는 오비가 자라나 몸을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탱긴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에 탄지로에게 여자 혈기의 목을 당장 베어내라고 소리친 후 규타로에게 뛰어들었죠. 다키는 규타로의 몸에서 자신의 오비와 같은 혈기술이 공격을 했다는 것에 당황하며 그 총알이 날아온 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게냐가 혈기의 모습을 한 상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게냐는 다키에게도 총알을 쐈고 그 공격을 맞자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 몸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죠. 그 순간 탄지로가 피해 호흡을 사용해 다키의 목을 베어냈고 탱긴 역시 서로의 호흡으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냐는 드디어 상현을 해치웠다며 지금까지 상현을 물리친 기살대원은 없다고 들었으니 분명 이걸로 주가 될 수 있다며 기뻐했죠. 그리고는 탄지로에게 뛰어가 수고했다고 격려를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기운이 심상치가 않음을 느꼈습니다. 탄지로는 아직 피해 호흡이 유지되며 눈앞이 시뻘개진 상황 혈기의 기운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처단해야 할 존재라고 판단했고 혈기의 모습을 한 게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게냐의 목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그 후에 아차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서도 이전에 사나미가 해준 비할 때라면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혈기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 라는 말이 떠올랐기에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탱긴이 뛰어와 아무리 그래도 저 녀석 덕분에 우리가 상현의 혈기를 퇴치할 수 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고 탄지로는 게냐가 혈기의 능력을 사용한 것은 명백했기에 혈기가 되어버린 걸로 간주하는 게 맞다는 말을 했습니다. 탱긴은 또 그렇게 말하니 별다른 대꾸할 말이 없었죠. 그리하여 상현육의 혈기를 퇴치 그리고 혈기로 변해버린 귀살대원 게냐도 그 과정에서 함께 퇴치라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사나미는 주변을 초토화시켜버릴 만큼 분노를 했고 자신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동생이 죽었다는 것에 절규를 했습니다. 동생만큼은 혈기와 관련 없는 보통의 삶을 살았으면 했는데 동생까지 혈기가 되어 죽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사나미를 찾아왔고 사실 너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냐는 자신이 수련을 시켜준 제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게냐는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기살대에 들어왔지만 검술에는 도무지 소질이 없어서 좌절했다고 했죠. 그런데 게냐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혈기의 몸을 섭취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능력이 향상된과 동시에 그 혈기가 가진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냐는 비록 다른 기살대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혈기를 퇴치하긴 했어도 이 능력으로 꼭 기살대 주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기특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혹시 몰라서 탱갱에게 물어봤더니 이번 상현과의 전투에서도 그 능력을 사용했고 게냐가 사망한 것은 모든 전투가 끝나고 나서 탄지로라는 기살대원에게 배웠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눈물을 흘렸죠. 그 말 듣는 사나미는 엄청난 분노를 했고 자신이 전에 탄지로 했던 말이 떠올랐기에 더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사나미는 그래 탄지로 그때 그 여자 혈기 분명히 너와 가까운 존재일 테지 반드시 그 혈기는 내 손으로 갈기갈기 베어버리겠어 라며 주먹으로 땅을 쳤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어느 허름한 도장에서는 타격하는 소리가 흘러넘쳤는데 상현사 마카자가 네이코를 데리고 격투 연습을 하고 있었죠.
아카야는 인정사정 안 봐주고 네지코를 패대기 치고 날려버렸고 끊임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네지코는 아카자를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씩씩거렸고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진심으로 싸우면서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면 되냐고 불만을 표출했죠. 아카야는 그에 물음표를 던졌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널 상대했다면 넌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코 몸에 내 전투 방식을 때려 넣어 익히라고 한 뒤 다시 네지코에 공격을 해댔죠. 그렇게 기절하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몇 날 며칠을 스파르타 교육을 받던 네지코. 어느 날 아카자가 이제 실전을 경험해볼 기회가 왔다며 네지코에게 따라오라고 했고 네지코는 긴장하며 아카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네지코는 아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느껴지는 어색한 분위기에 당신도 인간 시절에 약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았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이 몸이 그랬을 것 같아? 라고 매섭게 노려보자 네지코는 힉 하며 아니요 당신은 인간 시절에도 무지막지하게 강했을 것 같긴 한데 부자님께서는 보통 몸이 아프고 약한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었다고 하셔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네지코에게 자신은 인간 시절의 도깨비의 자식이라 불릴 만큼 난폭했다고 했죠. 네지코는 그럼 역시 당신은 나쁜 놈인 죄송해요 라며 얼떨결에 속마음을 말해버렸고 아카자가 불같이 화를 낼까봐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왠지 쓸쓸한 표정이 되며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쓸모없는 녀석이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인간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카야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무장강도들이 들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막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수발을 들다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전부 바닥나버렸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안타깝다며 혀만 찰 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아카야는 아버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였던 아카자를 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카야는 자신은 불쌍하다고만 말하며 속으로는 우월감에 차있는 위선자들이 역겨워 그들의 지갑을 훔치는 소매치기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아카자는 몇 번이나 관아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기도 했지만 아카야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의 돈을 훔치는 건 하나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당했고 그런 아카자를 사람들은 도깨비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관아에서 몰매를 맞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자식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해버렸죠. 마지막 남은 가족까지 잃게 된 아카자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집안에 따뜻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세상을 원망했고 그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며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 한 무술도장 사범 케이조를 만나 원없이 얻어맞은 뒤 자신의 제자로 들어온 것과 동시에 자신의 집에 들어와 딸 코유키를 병간호해주라는 제안을 받았죠. 처음으로 케이조에게 인간 대접을 받아 아카는 케이조와 코유키와 함께 지내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조금씩 잊는 듯 했고 어느새 성인이 되어 코유키와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아버지의 묘에 가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따뜻함을 영원히 느끼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가족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죠.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아카자. 그런데 집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있었고 불안감에 곧바로 뛰어들어가 봤는데 이웃 도장의 인간들이 우물에 독을 타 코유키와 케이조가 죽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그동안 그들 덕분에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겼고 곧바로 이웃 도장에 쳐들어가 그 모두를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렸죠. 그럼에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고 이따위 악한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며 포효했습니다. 그때 무전이 다가와 지금까지 본 모든 분노 중에 가장 슬픈 분노가 담겨있는 것 같다며 혹시 혈기가 되어 이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했죠. 네지코는 그 말에 정말 지독하게 슬프고 아픈 삶을 살았었구나 라고 하며 자신도 모르게 아카야를 토닥였고 아카는 반사적으로 네지코의 팔을 전해려고 했지만 순간 어떤 따뜻한 마음 마치 케이조와 코유키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느껴져 그대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그러는 와중에 거의 다 왔다고 하면서 달려나갔고 네지코도 덩달아 뛰어갔죠. 곳에 가까이 가보니 어떤 열차가 탈선해 쓰러져 있었고 어떤 혈기의 흔적만이 남아 방금 전에 누군가에 퇴치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첸 늦었나? 라고 하며 살짝 심기가 거슬리는 듯 인상을 썼죠. 그때 앞에는 여러 명의 귀살대원 검사가 있었고 그들은 아카자와 네지코를 보고 엄청난 경계를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들을 쓱 보더니 네지코에게 한 명은 주인공 같으니 내가 맡고 너가 나머지 귀살대원을 맡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아카야는 곧바로 앵곡 큐졸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날렸고 그는 하야메오의 검술을 사용해 치열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네지코 역시 전투 태세를 갖춘 뒤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향해 덤벼들었죠.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나타공을 살아냈을 때 상대했던 일반 귀살대원들보단 훨씬 강해 보였지만 그동안 아카자와 소련을 해왔기에
그들의 공격을 전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이치의 번개호흡 같은 경우는 꽤나 빠르게 치고 오는 속공이었지만 아카자의 주먹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네이코는 그렇게 그들의 공격을 피한 후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제이치에게 접근했고 제이치에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제이치는 그것을 막았지만 강력한 힘에 멀리 튕겨 나왔고 네이코는 그대로 제이치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뒤에서 이노스케가 저돌뱅진으로 네이코를 향해 뛰어와 부딪혔죠. 그로 인해 네이코의 몸에는 피가 흐르는 상태, 제이치는 다시 일어났고 이노스케와 함께 합동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네이코는 자신의 흐르는 피를 매개로 혈기술을 시전했고 폭혈이 네이코의 주변을 맴돌았죠. 이노스케는 저런 불따위 공격으로 해집어버리면 된다며 뛰어들어왔고 제이치도 번개호 병력 일섬을 시전한 뒤 네이코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네이코는 그의 자신의 앞에 폭혈의 불꽃을 발사했고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그 불길을 칼로 베어내며 막았죠. 이노스케는 별거 아니었다면서 자만했는데 폭혈을 베어내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터라 네이코의 위치를 놓쳤고 어느새 네이코가 이노스케 위에서 주먹을 내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노스케는 피하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그대로 네이코의 주먹을 전통으로 맞고 바닥에 처박혔고 제이치는 병력 일섬을 한계치까지 쓴 상황이었기에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했죠. 네이코는 그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손톱을 세웠는데 표류를 상대하고 있던 아카자가 네이코에게 잠깐 멈추라고 하며 네이코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대뜸 표류에게 너도 지금 나와 싸우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이대로 계속 싸운다면 넌 반드시 죽게 된다. 그리고 이 녀석들도 사실상 이 아이에게 패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이쯤에서 싸움을 그만두고 너희도 혈기가 되는 것은 어떤가? 라고 제안을 했죠. 아카야는 자신은 싸움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저 누군가를 죽이는 것보다 오래도록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을 좋아하고 이 악한 인간들이 많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목적이 있기에 보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혈기로 만들어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이 혈기가 된다고 해서 악한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병이 들어 고생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쉽게 살해당하지도 않게 지금 세상보단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큐로는 자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혈기가 될 생각은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자신은 약한 인간을 괴롭히는 혈기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너네 귀잘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집단이군. 약한 인간들을 위해 혈기를 죽인다고? 이 나라에서 매 혈기로 인해 죽는 사람들보다 가난이나 병, 인간끼리의 다툼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다. 너희는 가난이나 병,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범죄 같은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린 거대한 악을 막을 생각보다 그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혈기만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게 정말로 인간들을 위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라. 혈기가 없었던 인간의 역사에도 불쌍히 죽어나가던 인간들은 수도 셀 수 없었다는 것을 모르나? 왜 모든 악을 혈기에게만 규정하는 거지? 시야를 넓게 보란 말이다. 만약 너네가 우리와 싸우는 목적이 그저 단순히 다른 생명체를 죽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여주겠다. 하지만 어떤 세상을 바꾸고 싶고 정의를 위하는 생각으로 싸우는 거라면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라고 했죠. 그 말을 듣자 큐로는 지금껏 자신이 추구했던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검을 들었는지에 대해 혼란이 왔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힘을 쓰라는 엄마 루카의 유언, 이게 혈기만을 죽인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은 사실 거대하게 뿌리내린 사회의 어두운 면을 외면한 채 그저 혈기만을 악이라고 규정해버렸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죠. 그때 이노스케가 일어나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혈기를 쳐줄 거다 라고 하며 네이코를 향해 덤벼들었고 그 순간 아카자가 그래? 그럼 너는 죽어라 라고 하며 주먹으로 이노스케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아카야는 그 후 제이치에게 네 녀석도 이 녀석과 같은 생각이냐? 라고 물었고 제이치는 자신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빗방만 받아왔었는데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해주며 자신을 검사로 키워준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나를 위해 검사로 키워준 것이 아닌 할아버지 본인의 만족을 위해 자신을 검사로 억지로 키운 것 같기도 하다며 자신은 사실 혈기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퓨로는 제니치의 그 말 듣고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진 주변의 많은 귀살대원들이 생각이 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혈기를 죽이는 것이 아닌 인간들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죠. 퓨로는 아카자에게 그럼 좋다. 대신 혈기가 되더라도 무고한 인간들을 죽이는 혈기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아카는 그들에게 무장의 피를 나눠주며 제니치와 큐로는 그렇게 혈기가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그런 아카자를 보고 그냥 싸움광인 줄 알았고 모든 인간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했고 혹시 자신의 오빠 탄지로도 이렇게 설득시킨다면 혈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예전에 취했던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죠. 그 시점 탄지로는 12개월의 나머지 하연들을 전부 퇴치했고 그 곁에는 항상 사네미가 있었습니다. 사네미는 탄지로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자신의 동생 게냐를 죽였다는 것에
자신도 똑같이 네이코를 죽여버리기 위해 탄지로와 함께 임무를 나가는 거였죠. 탄지로는 그런 사내미의 계획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혹시라도 혈기가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을 공격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자의 마을에 상현의 혈기가 출몰했다는 정보를 받고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와 사내미는 상현의 습격을 받은 대장장의 마을로 황급히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서자 강력한 귀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혈기가 두 마리임을 알자 사내미는 어쩔 수 없이 한쪽은 네가 맡으라고 하며 뛰어갔죠. 그렇게 흩어져서 가던 중 탄지로가 맞닥뜨린 혈기는 바로 상현의 교코. 그는 잔인하게 대장장이들을 사륙하고 있었고 그 근처에는 속발에 갇힌 귀살대 검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일륜도로 만드는 대장장이들은 귀살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인적 자원이었기에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륜도를 만드는 기술 가진 이들은 모두 이 마을에 살았으며 여기서 대가 끊겨버리면 더 이상 일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죠. 탄지로는 속발을 일단 칼로 찌어낸 뒤 곧바로 교코에 덤벼들어 공격을 날렸고 교코와 탄지로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지로는 피해 호흡 상태가 되어 광전사 모드로 변했고 교코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교코는 탄지로의 분노에 가득 찬 공격들을 보며 오히려 기뻐했는데 자신은 분노에 가득 찬 인간들을 도륙내어 그 분노를 절망으로 바꿔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검술은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이성을 잃고 동작이 커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예리하고 정교한 빠른 공격이 가능했고 점차 교코를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교코는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근처의 대장장들에게 독침 혈기술을 날렸고 탄지로가 그를 지키려다가 그 독침에 당하길 바랐습니다. 탄지로가 오기 전 하주 무이치로와 싸우고 있던 교코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 무이치로의 몸을 마비시키고 속발에 가둬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탄지로는 나와의 싸움 중에 어디에 공격을 날리는 거냐며 대장장이 날아가는 독침을 무시한 채 곧바로 교코에 뛰어들며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목이 날아가면서 뭐야 이 녀석은 다른 인간을 구하기보단 그저 혈기만을 죽이려고 검사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탄지로는 그 뒤 곧바로 사내미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 봤는데 멀리서부터 사내미의 피냄새가 가득했기에 사내미가 혈기에게 치명상을 입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어째선지 상대하고 있던 혈기가 비틀거리면서 맥을 못 추고 있었고 사내미는 온몸에 상처투성인 채로 웃으며 그 혈기를 베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혈기는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는 상태. 사내미는 탄지로가 오자 이 근처에 아마도 이 녀석의 본체가 숨어있을 테니 그 녀석을 찾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곧바로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 나섰고 근처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한탱구의 본체를 발견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상현 4정도나 되는 강한 혈기가 어째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비틀거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으로 이 상황들이 전부 해결되었나 싶어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다른 귀살대원들도 하나둘씩 이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살아있는 대장장이들이 있나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부터 또 다른 소리가 들려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상현삼 아카자가 귀살대원들을 상대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지금껏 상대했던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진 혈기. 탄지로는 아카자와 싸움에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멀리서 또 다른 귀기가 느껴졌고 그 귀기는 이전에 나타모사에서 느꼈던 네즈코의 귀기라는 걸 알았죠. 탄지로는 일단 아카자는 다른 귀살대원에게 맡겨두고 네즈코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이미 네즈코는 사내미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내미는 네즈코와 싸우다가 갑자기 자신의 팔뚝을 칼로 살짝 베어낸 뒤 피를 내어 네즈코 쪽으로 뿌렸죠. 그러자 네즈코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며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사내미는 시이고 섰습니다. 어때 만취한 기분이? 내 피는 희귀혈이라 혈기 녀석들은 이 냄새를 맡게 되면 취해버리지. 너를 꼭 만나고 싶었다. 네이코는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흔들어 보고 했지만 여전히 사내미가 여러 명으로 보였고 사내미가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하자 몸 이곳저곳이 베이게 되었죠. 사내미는 이제 곧 목을 베어주겠다며 네이코에게 다가갔고 네이코는 비틀거리면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내미는 그대로 뛰어가 바람의 호흡으로 네이코의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네이코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무방비 상태가 되었죠. 그러자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며 사내미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칼로 사내미의 칼을 쳐낸 뒤 사내미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사내미는 호, 너 이 자식 뭐하는 짓이냐?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사내미는 비켜라, 혈기 녀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여야 하는 게 귀살대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분명 자신의 동생 네즈코가 혈기가 되었으니 퇴치를 해야 하는 게 맞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사내미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자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사내미를 막아서게 되었죠. 탄지로는 사내미에게 내 동생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사내미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너희 자식 내 동생을 죽일 때 언제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반박할 말이 없었고
그저 죄송하다고, 하지만 역시나 내 동생을 죽게 놔둘 수는 없겠다고 했죠. 사내미는 그러자 오히려 잘 되었다고, 너는 더 이상 귀살대원의 자격이 없음이 증명이 되었으니 저 여자에게와 함께 너도 죽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탄지로를 공격한 사내미. 하지만 탄지로는 피해 호흡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사내미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었고 오히려 우세한 부분까지 있는 상황이었죠. 사내미의 희귀혈은 혈기에게만 통한 상황이지만 탄지로의 희귀혈은 자신 자체를 강하게 만들었기에 인간과의 싸움에서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내미의 다양한 전투 방식과 집념에는 쉽게 당할 수가 없었던 게, 사내미는 혈기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개냐의 원수를 갖기 위한 증오가 섞여 있었고 탄지로는 사내미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체 능력이 우세해졌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사내미에게 밀리는 상황이 되었죠. 사내미의 무지막지한 맹공격에 탄지로는 이곳저곳이 베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살해당하고 네이코 역시 잇따라 죽게 될 거란 생각이 드는 상황. 사내미가 탄지로를 향해 칼을 내리치러 가자 탄지로에 뒤에서 네이코가 뛰어나와 사내미의 칼날을 양팔로 막았고 네이코의 팔이 베이는 순간 포켓을 시연해 사내미에게 거대한 물기를 쏟아냈습니다. 사내미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뒤로 빠졌고 네이코가 자신의 희귀혈에 대한 취기를 적응해버렸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언제든 다시 취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면서 자신의 칼로 몸을 베어낸 후 피를 뿌리려고 했는데 네이코의 포켓이 사내미를 또다시 덮치자 사내미의 피냄새가 포켓에 빨려 들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탄지로가 빈틈이 생긴 사내미를 피해 호흡으로 몰아치기 시작했고 사내미의 한쪽 팔을 베어버렸죠. 사내미는 그의 뒤로 급히 후퇴를 했는데 그 후퇴한 지점에는 이미 네이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대로 날카로운 손톱으로 사내미의 복부를 관통해버렸습니다. 사내미를 피토를 하며 쓰러져갔고 탄지로와 네이코는 눈이 마주친 후 한동안 정적이 흘러갔죠. 탄지로는 네즈코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었는데 네즈코가 먼저 탄지로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곳에는 강한 혈기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장의 마을이 함락되고 나면 사실상 귀살대는 몰락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귀살대를 그만두고 혈기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주위의 감각을 느껴보니 정말로 여러 혈기들의 기운이 느껴졌고 이대로 가다간 일륜도를 수거하지 못해 혈기 사냥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자신은 이미 귀살대의 규를 어긴 후 최고 계급 사내미를 살해했음에 더 이상 귀살대에 머물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의 흔들리는 표정을 보자 네이코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귀살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부장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어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오빠는 모르겠지만 난 어릴 적부터 몸이 아파서 누리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혈기화되고 나서야 이렇게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며 혈기화된 것에 일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의 이런 기운찬 모습을 처음 봤기에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고 네이코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모든 죄책감을 떠안고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죠. 네이코는 탄지로에게 아카자에게 받은 무장의 피를 건네줬고 탄지로는 그 피를 마시게 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탄지로, 그의 앞에는 네이코와 아카자 그리고 태초의 혈기인 무장이 보였죠. 너무나도 강렬한 기기가 가진 무장을 보고 위압감을 느끼며 경계를 했지만 네이코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면서 이분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장장이 말해왔던 주들은 아카자와 상현이 도우마 상현을 코코 집어와서 전부 처리를 했고 이제 귀살대는 모든 주들을 잃어 사실상 괴멸 상태에 다름없다고 했죠. 이제 이 세상을 혈기들의 세상으로 바꾸어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탄지로의 손을 잡는 네이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촉수가 탄지로의 몸을 꿰뚫었고 네이코가 그 촉수가 날아온 쪽을 보니 무잔이 촉수를 뻗은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무잔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는데 무잔 네이코에게도 촉수를 알려 몸을 꿰뚫었죠. 탄지로와 네이코는 몸이 꿰뚫리자 온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몸의 힘이 쭉쭉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무잔은 그동안 수고했다 네이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넌 다른 혈기들과 다른 변이를 가진 혈기라는 걸 알았지. 넌 내 저주를 벗어난 혈기였으니까 말이야. 그런 너를 흡수하면 난 더욱 완벽한 혈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너와 피가 이어진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오빠 역시 혈기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 녀석 역시 내 피를 받고 혈기가 되었지만 곧바로 내 저주를 풀어낸 혈기가 되었군. 그럼 어디 한번 실험을 해볼까? 라고 하며 탄지로를 자신에게 끌어들여 흡수를 하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안돼!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탄지로가 무장에게 전부 흡수당한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무장은 탄지로 흡수 후 느껴진 몸의 변화, 다른 혈기들을 집어삼켰을 때와는 다른 느낌에 이 남매는 확실히 특별하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대로 네이코 역시 자신에게 끌어들여 흡수를 했습니다. 네이코는 이 세상을 혈기의 세상으로 바꿔 모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 한다 했던 건 거짓이었나요? 라고 묻자 무자는 순진하긴 나는 인간들과 혈기들이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 훨씬 재밌는데?
라고 하며 웃었고, 네이코는 지금껏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짜내 혈기술 폭발을 시전했고, 부자는 이따위 불따위로는 내 재생력에 통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대로 네이코를 집어삼켰죠. 그런데 네이코를 집어삼키자 부자의 내장은 네이코의 폭혈로 인해 계속해서 타버렸고, 부자는 고통스러워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자신의 재생력 때문에 완전히 타버리지도 않았고 네이코의 폭혈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도 없었기에 부자는 끊임없는 고통에 그저 바닥에 쓰러져 꿈틀거리기만 했죠. 부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아카자와 도마에게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지만 그들은 부자의 세포 때문에 부자를 공격할 수가 없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이 받고 있던 고통은 무장과 연결된 모든 혈기들에게 두통으로 전해졌고, 혈기들의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버티다 못해 스스로 태양빛으로 나가 죽음을 선택했죠. 부자는 삶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이대로 소멸할 수는 없다며 인간이 닿지 않는 어두운 동굴로 겨우 들어가 네이코의 무한한 폭혈을 소화해내고자 버텼고, 그야말로 영원의 시간 동안 온 내장이 타버리는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는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를 기획할 때 탄지로와 네즈코의 대립이 주제였던 만큼 누구의 완벽한 승리도 없는 배드엔딩으로 전개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탄지로와 네즈코가 혈기되어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 시청계도 가능했지만 한 번쯤 이런 개같이 멸망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참한 결말이었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